있는데요. 큰 박수로 평가를 모시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박사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지호 박사님은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창조경제연구실장을 하셨고 또 역임하셨고 대구 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고 4차 산업혁명 연구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글로벌 동향분석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 산학 연구활동 활발하게 수행하고 계시는데 큰 박수로 오늘 특강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조입니다. 시간은 저 시간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 안에 그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수요 기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서 제보를 전해주셔서요. 그때 제가 한국부터 나왔습니다. 산학협력 플랫폼을 중심으로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아마 저 정도 분야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조금 제안했고요. 크게 4가지 정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도시 진화와 지역의 요구라든가 문제 해결용 플랫폼은 사실은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례를 가지고 지역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8년도 1월달부터 7월 말까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학협력 플랫폼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가지고 10월달에 청와대 가서 시장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사님이 같이 공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휴스카 프로젝트로 지금 발전이 됐고요. 작년에 1년 정도 했고 지금 2기 휴스카 아카데미는 지금 2기를 지금 하고 대학은 혁신대학은 1기가 지금 중인데요. 2기 사업을 한 중간에 지금 교육부에서 지역 대학 혁신 지원 사업으로 최초로 아마 지역에서 만든 사업을 최초로 지금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금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0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원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2월 20일 날 위원회 장관을 모셔갖고 좀 더 상세 내용을 좀 더 협의를 하고 원래 안으로 사업을 발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진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좀 전에 제가 할 이야기를 초내에서 다 하고 가셨습니다.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사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더 이상 도시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산업조차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도시고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차드 볼딩이라고 부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이었죠. 도시에서 이제는 공장하는 역할을 도시가 수행할 것이다. 그래서 각 이러한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해서 사회와 행정,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플랫폼이 도시 안에, 지역 안에 필요하다. 아까 총장님께서 그런 걸 미리 아시고 2016년부터 진작으로 추진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은 이런 거고 그런 거죠. 안전한 생활, 그리고 편리한 생활, 그리고 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를 하고 거기에 시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시민한테 안전한 서비스를 그리고 편리하게 경제적인 상해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동안 모든 자원이 있으면 주면 되겠지만 자원의 한계, 그리고 경제의 복잡성, 그리고 위협을 더 전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요구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키워나간다. 그 방법은 요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든가 산업 인터넷, 모바일 소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을 플랫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안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보다 교수님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지속 성장, 산업의 기술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굉장히 복잡해진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분히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인구 자체는 완전히 변화돼서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지금
직면해보는 그런 시점. 산업 자체도 이제 1차, 2차,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이미 이제는 벌써 많이 쓰니까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있습니다. 기술도 다양한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학생들은 향후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직업에 대비한 그리고 이러한 직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교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 4차 산업혁명 중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가 노동의 종말이다. 더 이상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또 그 반대되는 의미로 그때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직업의 개수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인 거죠. 처음 2차 산업혁명 당시 때는 1,100개 정도 직업이 없었지만 현재는 한국에는 11,000개, 일본의 미국에는 한 3만 개 정도 직업이 있다. 즉 직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민해서 지역 분포에 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분명히 직업이 늘고 생산성이 늘으면 주민들의 수입도 늘었고 또는 소득 증가에 따라서 굉장히 편한 생활을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다는 거죠. 생산성은 늘고 그리고 1인당 GDP는 늘었지만은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평균 소득은 굉장히 저하돼서 오히려 사회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1980년부터 해서 기준에서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벌써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밝혀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의지화시키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서로를 분석해서 나중에 피드백을 시켜서 지역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 그렇게 했던 게 되면 MIT의 미드웨이브에서 가장 시작을 했고 리빙을 거쳐서 현재는 이제 저희 SOS 레벨, 포리시 레벨에서 사용자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주체고 꼭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제가 주로 산업 쪽에 맞춘 리빙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도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빙랩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대학에서는 이러한 리빙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문제를 찾고 보좌하고 문제를 정의시키고 좀 더 구체화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향후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창업의 사업의 기회까지 만들어내는 이러한 인재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대학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오고 있다. 지금 벌써 이제 이런 것들 많죠. 리빙랩을 통해서 도시 재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각 도시마다 이상 공통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리빙랩이 비단 이런 단순 도시 재생 외에 산업 재생 쪽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 쪽에 이런 리빙랩 운영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랩을 한장 하는데 지역 혁신을 위한 문제 도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그랩을 보시면 아실 건데요. 이 경상북도하고 전북하고 비교한 그림입니다. 붉은색은 전북이고 푸른색은 경상북도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R&D 인력도 사실은 전부 피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가 가장 큰 것 같습니까? 이게 지식 기반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더 높거든요. 지식 기반 제조업 종사자는 거의 없는 편으로 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지식 기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더 늘릴 수가 있을까? 기업도 와야 될 것이고 기술을 가지고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데서 한번 지역 혁신의 문제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래프를 먼저 만들고 제가 연구를 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찾아보니까 충분히 거꾸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했고 나중에 끝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역의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
하자. 그래서 연구를 시작하고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아까 총회에서 충분히 말씀해줬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이 인적, 물적, 자원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학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지역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기업, 산업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일자리하고 사업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 더더욱이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식 제조업의 종사자가 거의 전무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과 생태 모멘텀을 대학의 측면을 보입니다. 자원들을 산학연에서 대학, 지방정부, 산하기관까지도 전 지방정부 같이 봤습니다. 이를 해보면 지방정부 관련 연구원은 대학보다는 지방정부 쪽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의 구체적인 역할을 끄집어내보자. 근데 모든 산업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시범적으로 물산업과 농산업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변화 중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는 기업까지 대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이상은 교육에서 나오는 그런 대학이 아니고 대학이 가진 지식과 지능을 어떻게 산업화시킬 것인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지금은 뭐 이제 엔트리 컨트롤 폴이니까 좀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트리플 헬믹스 상하까지 서로 이렇게 상하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공유한 부분을 공유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트리플 헬믹스 모델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좀 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총론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사실 총론을 만들어서 지역에서는 실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달라. 그래서 6개월 정도 제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예고인 6명 들고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문제점 파악하고 지역의 기술 역량과 수요를 분석하고 기업 생애 주기별 산업협력 방안을 도출하자.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뭐 장교 입장에서 로봇 산업 입장을 보여드리면 보시면요. 우리 지역이 위기에 생긴 동력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봇 산업 현황이 이렇습니다. 총 매출액이 163억인데 로봇 관련 매출액이 77억입니다. 그리고 주로 로봇도 제조 로봇은 즉 자동차 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는 로봇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제 꿈이 로봇 학자예요, 로봇 공학자예요 해서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교육을 받고 현장에 딱 투입해서 보면 이게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거기다가 문화 자체도 로봇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문화가 아니고 유연한 기업 문화가 아니고 상용하고 문화가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그게 아마 학생들이 3년을 못 견디고 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간 사람의 대부분이 일찍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시간상 조금 늘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인터뷰를 하면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 있는 전문가 그룹하고 두 번째는 기업 그룹을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절대 같이 모으지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업에는 대학에 대해서 요구 좀 물어봤습니다. 기업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기업에서 뭘 못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좀 물어봤습니다. 한 4번 정도까지 하니까 요걸 엄청 하더라고요. 산업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모아놓으면 절대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의 특성별로 나눴지만은 산업 분야별로도 나오고 주제별로도 다 나와서 다 따로따로 계속 컨트롤을 가지고 미팅에서 10회 정도 일상을 각 산업별로 10회 정도 일상을 하는데 한 6번 넘어가니까 그때서 서로 이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편 갈라놓고 한번 욕을 하는 기회가 좀 필요하다. 그 소모의 뭔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업이 한 이야기가 자기는 대학에서 이런 교육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학생들이
예고가 한 2배 정도 하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교육을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웬만하면 인내심이 있어서 좀 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다 받아줬고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근데 사장님 자제분이 이 정도 되면 지역 기업 보내시겠습니까? 서울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서울 보내지, 누가 그걸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도 한계가 있다. 무조건 원하는 데 이룰 수는 없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대학 쪽에서 똑같이 기업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대학의 자원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기술 이전 기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주로 원천 기술만 개발하고 제품만 못 해주고 기술 개발을 해주되 제품화 지원을 전혀 안 해준다. 사실 기업은 제품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 제품 못 만듭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굴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교수님 되시니까 좀 기업 이야기 좀 많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시도 보도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 하나가 대학을 평가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한 교수님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은 빅마우스처럼요, 빅마우스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해요. 그래서 평가를 못하고 어떤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낫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어떤 교수님도 자기가 다른 교수님보다 못한 이야기를 평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로봇이 정말 승련 동일 사람이라는데 전국에서 한번 인터넷에서 국가 R&D 과제 수를 한번 보고 특구도 보고 과제 적용 보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구도 어떤 게 되느냐 보고 마침 폰트가 껴져서 이게 안 오더라고요. 일단은 대구에 있는 대구 대학을 중심으로 저희 분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다 분석을 했고, 이건 지금 로봇에 대한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R&D 발수, 국가 R&D 발수가 있던 학교 특기를 했던 특허 건수가 있던 그리고 인력 배출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교원 현황이 어떤지, 퇴로 건수가 몇 건인지 다 분석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학교가 R&D 건수도 많고 특허도 많고 학생을 많이 배출하고 사업화도 많이 시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봇 쪽에 인력을 많이 배출하지 않고 로봇 쪽에 보면 특성이 다 있다는 거죠.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정밀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쪽이 가장 많아요. 예명대학교는 수술 진단 쪽, 디스트는 반도체 장비 쪽, 이게 다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특화된 분야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장표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세품만 보여드리는 거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전문대학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게 기업과 연계대까지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파고달 들어갈 구멍이 어디실까? 정부 정책에서 어떤 데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정책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판단에서 중앙정부 산업협력사업을 다 분석을 했고 대구시의 산업협력사업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꺼내고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다 단계별로 품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품종된 걸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하고 특히나 이런 업종별 전문 연구소를 어떻게 대학과 연계시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설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회의의 산업협력 사례를 보면서 좋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 좀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학에 돈을 줘갖고 기술을 개발시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가 학력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실제 저희들이 미국하고 유럽에 각 대학을 다 다니면서 성공사를 다 분석해서 끄집어 냈었습니다. 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걸 대학이 원하는 걸 하더라면 교수님들이 기업을 도와주는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지역 기업이
이렇게 힘들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기업을 홍보하고 마인드 좀 가지고 좋겠다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좀 승리에 기해지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서 자료를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에 있는 인재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구 같은 경우에 영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잘 없습니다. 얘들을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인 스케줄이 필요하다. 기업 방향으로 일찍부터 우수하고 또 다른 학생을 일찍부터 찍어서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 단기 취업 선별을 해서 하자. 그리고 교육 과정도 조금 다양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 자체는 보면 좀 희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장 수요에 기반하게 지역에서 미래 생명 동력 산업이라면 미래 생명 동력 산업을 만든 교육을 시키자. 그렇지만 현장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를 교육시킵니다. 거주피는 나눠서 참여를 교육시키고 현장 지원하고 미래 생명으로 나눠서 아예 스쿨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돈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과제들을 교육을 주자. 기술 수요하고 연구개발 사업과 연구를 힘내서 연결을 만들자.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사업을 쓰시고 기술 개발은 대학 기술이고 그리고 제품화는 대학과 연계시켜서 연구소 운영하자. 그리고 필드랩을 만들어 실기처럼 하는 필드랩을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사업도 그렇고 해외 사업도 그렇고 자본주의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렇게 매니저 있어요. 주로 교수님들인데 그 프로젝트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이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교수님들한테 사회적 봉사 책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정당하게 보상을 해라. 교수님들한테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고 예비 범죄자 정도의 치료를 해서는 절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예부 사람 위주로 해서 사람혁명 교수라든지 그렇게 위주로 해서는 사람은 거의 영양 가능하다고 사업 결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주자. 그리고 이런 보상 체계를 환경에서 지원을 해주되 연구소들의 한 번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개발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상품화가 지원하는 산업기술의 구축, 그래서 지역 인재 일자리 보장 문제에서 대학하고 기업에 어떻게 인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수요와 산업 수요에 대한 특가 인력 양성은 투트랙 현장 경과 선정을 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 산업 융합학과, 대학 융합학과 있고 혁신 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 이전 강화 시스템에서 교수님들이 좀 이런 기술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입니다.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산업인에서 교육을 하는데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 교수님 기술을 개발했죠. 세계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기획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화 안 되고 이 대학에 있던 교수님 밑에 있던 대학원생들은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학원생들을 지역의 기업으로 갈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전문연구소가 돼요. 그래서 대학 기술 개발을 해서 교수님은 기업에 내밀어주고 같이 기술 개발 참여했던 학생들은 대학에 있는 지역의 전문연구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전문연구소에 근무를 하면서 기업의 제품화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년 혹은 3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 전문연구소에 있던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이 기업에 광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남아서 사용을 하든지 근데 중소기업 장소는 충분히 바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서 다시 떠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인재를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요원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분야에도 각각의 특수가 다 특성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학과를 만들어서 서로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생장 동력 산업에 교육을 시키면서 생장 동력 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특화의 훈련 양성사 이런 것들을 쭉 했고 총 12개 사업을 제시했는데 그 사업들을 합치고 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었고 사업을 대학의 규정과 맞춘 사업을 위해서 TPS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정부에서는 휴스타 프로젝트로 해서 반영을 합니다. 좀 전에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했고요. 휴스타 프로젝트는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고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이 아마 혁신대학, 혁신아카데미, 그리고 일자리 보장제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대구와 전국의 총 8개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원래는 경상북도에서 참여하려고 하다가 사실 경상북도는 근육으로 대학이 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책상으로 100% 경영시키는 건 좀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혁신 아카데미라는 하고 혁신 대학 사업에는 경상북도가 참여하지 않고 지금 혁신 아카데미하고 혁신 대학 사업으로 참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사실은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혁신 아카데미하고 혁신 대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서 굉장히 지금 경북대는 로봇산업 혁신대학, 연원대는 물산업, 계명대는 자동차하고 의료산업, 금호대는 의료산업, 국대가 다시 한 번 더 ICT 산업으로 가고 혁신 아카데미는 로봇, 의료, 정보통신기술에서 대구 쪽에서 세계 기품연하고 청년국가단지 정보통신과 기술을 경상북도 로봇 바이오 비례처럼 한국대, 안동대, 영남대, 포항, 공대에서 속도까지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마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대학에 직접 위해서 이런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도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역혁신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혁신 체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다. 어떻게 대학이 지역사회와 협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지역혁신 플랫폼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경제산업, 대학교육혁신, 그리고 지역의 사회가 발전하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혁신 체계 지원 분야가 하나, 토를 잡아놓고 혁신 분야는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양식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형태는 지금 세계 지역에 수도권 대학 세계 지역에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한 개의 강력시 또는 강력 초강력시 초강력 사업을 중심대학과 중과대학 참여대학 이게 뭐 1,080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 날 좀 더 정리해서 이제 기준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대구교통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윤태수 차장도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해서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혁신 플랫폼 지역 발전을 위한 시공 기반의 플랫폼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모두를 거꾸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지역의 제조업에 지식 제어줄 인력 양성이 없다. 그러한 기능이 강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 그런 플랫폼 만든다면 이런 수치를 보면 어떨 것인가. 혁신 성과를 보시면 R&D 투자에 딱 쫓아서 보면 전국에서 경제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럴까? 그리고 1인당 GRDP는 뭐 비슷하지만 1인당 개인 소득은 굉장히 떨어지죠.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를 한번 문제를 삼아서
모리마 아티스트 취입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지역 플랫폼에서 되고 하나의 아젠다로 계속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나누고 마쳤습니다. 예, 시간이 30분 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네, 그래도 우리 수요 기반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과 운영이라는 주제로 아까 좀 다양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우리가 행사를 축소를 했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고 저희 대학 연구단 발표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뒤에 있으세요? 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아까 저기 제시하셨던 대학과 잠깐만요, 표를 아니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부 38조 네. 그래서 대학과 기업 전문으로서 제3세트 방식으로 이걸 뭔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가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현실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전문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 저런 저틀 체계가 이번에 하시는 전체 프로젝트 지방하고 중앙하고 같이 가는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대학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의 어떤 유인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이게 앉아서 고민하다가 끄집어내는 그런 중에 하나인데 시장님도 상당히 지상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전문연구소가 사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 전문연구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역할을 못하고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문제나 3년 고용에 대한 문제나 우리 지금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혁신 아카데미의 사업이 조금 지금 연구소 들어가서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지금 적어놓지 않습니다. 혁신 아카데미 사업이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원래 지금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저희도 지금 계속을 보고 다시 지금 다시 또 끝내고 다시 또 통째해 나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아니고 계속 좀 더 발전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지금 운영에다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전량적으로 몇 명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가지고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전문연구소에서 그런 비정규직 사용하는 데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대학에서 TL에서 기술 개발하는 연구자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기업을 연구해서 상품을 지원한 그런 특별히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입니다. 소장님. 예,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드려도 되지만 저희 학교의 그 취지는 가능하면 경주 지역 내지는 이제 대구 지역보다는 이제 경북 지역, 특히 여기 경주, 포항의 환동해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동국대가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할 건가 이런 데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 정부가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그런 아까 모형을 제시해주신 지금 이제 코드로컬까지 가서 한 개 더 주체가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특성화라든지 중점 연구단의 형태로 좀 뭔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교수님들은 기업체하고 접촉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기업은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그 해결책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산학연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조금 대학이 어떤 쪽 입장에서 좀 더 해주면 좋겠다는 좀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고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아까 물산업이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아까 IT 산업들 중에서 어떤 대학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대학들의 사례를 한번 좀 조사해서 동국대학교 경북경부서가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 경험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미래 저희 지금 혁신 대학 산업도 혁신 아카데미 산업도 있고 가장 기본은 대학에서 기업 참여를 무조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금 여기 보면 가족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 있는 회사가 정말로 기업이 크리큐리가 참석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와서 데려가서 같이 참석을 해주고 그 수요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죠. 사실 굉장히 많은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 대구의 함정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알게 모르게 좀 한 곳에 좀 치중된 것이 좀 있다. 별로 간직한 곳은 아닌데 너무 한 대학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것은 좀 곳입니다. 분명히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이 기업에 있을 때 큰 힘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지 않고 자칫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라면 혹시나 어떤 한 대학에 집중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산업혁명이 우수한 사례들은 경북대학교, 영양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대학교 근대과학을 교수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도 있고 자체에서 만든 회사들 그렇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많은 대학을 참여를 시키게 역량 있는 대학을 좀 제대로 역량부터 꽂으면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생각하지 않고 어떤 한 대학에 모든 분야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분야라고 얘기하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미래형 자동차에서 배터리 분야, 비전 이런 부분 나눠서 가야 되지 한 대학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 질문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따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정말 바쁘신데 기조 강연 특별히 우리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특강을 해주신 대구 경북연구원의 장조 박사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